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PK밸브 엔지니어링 제조기술팀에서 근무하는 김상훈 차장입니다. 저희 회사가 대단히 오랜만에 밸브 아카데미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것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로서도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밸브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주제로 밸브의 정의와 기본 구성, 그리고 밸브의 분류, 그리고 초저온과 초저온 밸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다양한 회사에서 여러 분야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각자의 어떤 현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밸브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밸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브의 정의입니다. 밸브는 배관 또는 압력 용기에 설치되어서 그 내부로 흐르는 유체를 차단하거나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계적인 장치인데, 대표적으로 압력 유지부와 유체 제어부, 그리고 밀봉부와 작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 그 기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되는 압력 유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브의 정의는 철저하게 밸브가 그 계통에 설치돼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당연히 밸브 내부에 있는 압력이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보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력 유지부는 쉘이라고도 하고 몸체, 바디, 덮개, 본넷 또는 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밸브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주로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일부 내용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회사의 밸브를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압력 유지부는 크게 BB 타입, 볼티드 본넷 타입과 PSB, 프레셔 실 본넷 타입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BB 타입은 밸브의 바디와 본넷에 설치된 플랜지를 볼트로 체결하여 내압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볼트를 체결하는 것만으로 밸브 내부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 작업이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밸브의 사이즈가 커지고 사용 압력이 높아질수록 밸브의 바디와 본넷에 설치된 플랜지의 크기가 커지고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볼트의 크기가 커지고 수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압일수록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조는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PSB 타입, 프레셔 실 본넷 타입입니다. BB 타입과 다르게 이 주황색 부분이 밸브의 본넷입니다. 밸브의 본넷이 밸브 바디의 안쪽에 삽입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구성되고 있는 다른 구조물들이 밸브의 본넷이 내부 압력에 의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밸브 내부의 압력이 본넷을 밀어 올리는 힘을 이용하여 내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셀프 실링 타입이라고도 하며 고온 고압 라인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구조가 복잡하고 내부의 압력을 실링 포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로 고압일수록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저압일수록 가격 대비 성능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교재상에는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고압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텐데 고압이 아니라 저압입니다. 제가 좀 오타가 있었던 부분이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압일수록 가격대 성능비는 떨어지고 고압일수록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BB 타입에 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한 만큼 보수 작업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0파운드 이상의 고압 클래스에서 PSB 타입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체 제어부입니다. 유체 제어부는 유체와 직접 접촉하면서 유체를 차단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밸브의 디스크와 바디,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밸브의 디스크는 상하 왕복 또는 회전 운동으로 유체를 차단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밸브의 디스크가 어떤 운동을 하면서 유체를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멀티턴 형식과 쿼터턴 형식, 셀프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멀티턴 형식은 밸브의 스템 또는 스템 너트가 360도 더 회전하면서 밸브의 디스크를 상하로 운동시키면서 밸브를 개폐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게이트 밸브와 글로브 밸브가 멀티턴 형식에 해당되는 밸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쿼터턴 형식입니다. 밸브의 스템이 90도 회전하는 것만으로 디스크가 회전 운동하여 밸브가 개폐되는 방식이며, 잘 알고 계신 버터플라이 밸브와 볼 밸브가 쿼터턴 형식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형식인데, 셀프 형식은 작동부가 없는 밸브 타입입니다. 밸브 내부의 유체에 의해서 디스크가 상하 또는 회전 운동을 하면서 열리고 닫히는 밸브이며, 체크 밸브가 셀프 형식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봉부입니다. 밸브의 스템과 같이 회전 또는 직선 운동을 하는 축에 장착되어서 밸브 내부의 유체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아주는 부품입니다. 그라파이트 재질과 PTFE 재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재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라파이트 패킹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질이고, 열 팽창률이 각각 동일하기 때문에 온도의 편차가 심한 라인, 즉 운전과 셧다운을 자주 반복하는 라인에 설치되어서 사용되어도 누설 발생의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과 또 파이어 세이프 특성이 뛰어나서 고온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 그라파이트 재질의 특성 자체가 시간이 조금 경과되면 고착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PTFE, 흔히 테프론이라고 얘기하는 재질인데, 가공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마찰 계수가 낮다는 특성 때문에 석유화학 계통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프론 같은 경우는 열 팽창률이 강의 10배 정도로 대단히 크기 때문에 어떤 초저온 라인과 어떤 초저온과 상온을 번갈아 간다거나 또 운전과 셧다운을 자주 빈번하게 하는 그 운전 온도의 편차가 심한 라인에서는 누설의 발생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방사선에 극히 취약해서 원자력 분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라파이트 패킹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라파이트 패킹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약간 실타래 같은 형태로 된 것과 그냥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라파이트 섬유를 실타래처럼 꼬아서 만든 브레이디드 타입 패킹과 그라파이트 가루를 압축 성형해서 만든 몰디드 패킹이 주로 한 세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트로 사용되는 경우에 브레이디드 타입은 몰디드 타입 패킹의 가장 상단과 가장 하부에 조립되게 되는데, 이렇게 세트로 조립되는 그라파이트 패킹은 게이트 글로브 밸브와 같이 스템이 상하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고,
이 브레디드 패킹은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몰디드 패킹의 유출로 인한 최적 감소나 그 밸브 내부로 그라파이트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저희 자동차에 설치된 와이프처럼 유리를 닦아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와이퍼링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와이퍼링 없이 그라파이트 패킹 중에 와이퍼링 없이 몰디드 패킹 세트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버터플라이 볼베어와 같이 스템이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 운동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와이퍼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몰디드 패킹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봉부 중에서도 가스켓입니다. 가스켓은 2개 이상의 결합면 사이에 장착되어서 내부의 유체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입니다. 크게 가스켓이 제작되는 재질이나 형태에 따라서 시트형, 자켓형, 스파라운드형, 링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시트형이나 자켓형은 주로 밸브의 플랜지 형태가 원형이 아닌 타원인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자켓 형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작한 밸브 중 가장 큰 밸브인 92인치 밸브에도 적용되어서 납품한 사례가 있는 가스켓입니다. 스파라운드형은 저압에서 고압까지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고 아마 잘 알고 계신 형태의 가스켓으로 알고 있어서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링 형태의 가스켓은 순수하게 메탈로 제작된 말 그대로 오링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 오링과 같은 형태를 밸브 플랜지 사이에 그 링이 조립될 수 있는 홈을 가공하고 거기에 조립을 해서 볼트로 체결하고 가스켓을 눌러주면서 내부 압력을 차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기본 구성 중 마지막 파트인 작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체 제어부인 디스크가 왕복 또는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템과 스템 너트, 핸드휠 또는 기타 액추에이터 같은 구동기를 의미하는데 작동 형태에 따라서 수동 조작 또는 모터 액추에이터나 뉴매틱,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 등으로 조작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밸브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유체 제어부의 디스크 운동과 관계된 멀티턴 형식과 쿼터턴 형식, 셀프 형식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턴 밸브의 대표주자 게이트 밸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배관용 밸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저온부터 고온, 저압부터 고압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오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조절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양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밸브의 디스크가 완전히 열렸을 때 밸브 내부의 유체 흐름을 딱히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유체 통과 시 압력 손실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팅 포스로 스템에 의해 그 디스크를 닫는 힘과 유체에 의해서 디스크를 밀어주는 힘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작동 토르크는 낮은 편에 속하고 그에 비해 밸브의 디스크가 완전히 열리기 위해서는 최소 밸브의 내경만큼 밸브의 디스크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개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이트 밸브는 디스크의 단면 형태에 따라서 각도가 있는 쐐기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플렉서블 웨지 타입과 각도가 없이 수직으로 바디 시트와 밸브 시트가 처음부터 밸브의 클로즈부터 오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맞닿아서 운동하는 패러럴 슬라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 배관에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게이트 밸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온오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밸브입니다. 밸브를 조금만 열어서 중간 궤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밸브 내부의 형태가 초승달과 같은 형태로 유로가 구성되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을 것이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밸브 유체의 흐름에 그 디스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마모에 의해서 시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그 밸브 배관의 그 예열 문제로 게이트 밸브를 잠시만 열어두었다가 예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열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배관 예열의 목적일 때도 조절용으로 사용 가능한 글로브 밸브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대구경 라인에 별도의 바이패스, 소구경 바이패스 라인을 설치를 하시거나 밸브에 설치를 해서 바이패스 라인을 통해서 예열을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더블 시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밸브의 시트가 인렛 쪽과 아웃렛 쪽 양쪽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밸브가 클로즈 됐을 때 밸브의 인렛, 그리고 밸브의 아웃렛, 그리고 밸브 자체의 캐버티, 이렇게 별도의 세 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잠김이라는 현상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압력 잠김이라는 것은 이상승합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밸브가 클로즈 상태일 때 밸브 내부 캐버티에 남아있던 액체 상태의 유체가 온도 상승으로 인해 기체로 상변화를 하면서 그 최적에 의해서 밸브 캐버티 내부의 압력이 설계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첫 번째로 밸브의 작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심하게는 밸브 내부의 어떤 변형을 초래해서 밸브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라인에 설치돼서 이런 목적으로 밸브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라인에는 압력 잠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밸브의 한쪽, 디스크의 한쪽에 별도의 홀을 가공해서 밸브가 클로즈 상태에서도 인렛과 아웃렛 두 가지 요소로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양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 밸브를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밸브 내부의 캐버티와 인렛을 연결하는 별도의 바이패스 라인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이퀄라이징 밸브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밸브를 한쪽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양쪽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브 바디 쪽에 세이프티 밸브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밸브가 견딜 수 있는 최고 압력 이상이 되면 별도로 압력이 배출되는 방식인데, 게이트 밸브의 온전한 기능, 양방향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블리드 홀을 적용하거나 이퀄라이징 밸브를 설치하거나 세이프티 밸브를 설치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린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턴 밸브 중 글로브 밸브입니다.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반드시 단방향으로 설치되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유체의 흐름 방향은 밸브 바디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에 참고하시면 되고, 밸브 바디 내부가 유체가 들어와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 통과 시에 압력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유체와 압력을 오직 스템이 디스크를 닫아주는 그 스템 출력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작동 토르크가 게이트 밸브에 비해서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글로브 밸브의 클로즈 포지션에서 풀 오픈 위치까지의 리프트 행정거리는 게이트 밸브만큼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밸브 내경의 3분의 1 정도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폐 시간이 게이트 밸브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게이트 밸브가 그 디스크의 형상에 의해서 플렉서블 웨지 타입과 패러럴 슬라이드 게이트로 구분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글로브 밸브는 그 밸브 자체의 바디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에 따라서 T형과 Y형 그리고 앵글형으로 구분되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글로브 밸브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배관에 설치하실 때 유체의 흐름 방향에 주의하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 유체의 흐름 방향은 밸브 바디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상향식 유로 방향으로 설치됩니다. 즉, 그 밸브의 인렛 쪽에서 유체가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나가는 상향식 유로 방향으로 설치해야 되고,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 가능한 밸브이지만 적게도 매우 조금만 밸브를 열어서 고차압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히 그 내부 유체가 액체일 때 캐비테이션이나 어떤 플래싱과 같은 그런 현상에서 밸브 자체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궤도와 고차압에서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Y 형태의 글로브 밸브는 T형 글로브 밸브의 그 압력 손실 문제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형태인데, 밸브 전체의 높이가 그 T형 대비 조금 낮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어떤 형태적인 문제 때문에 유지 보수가 T형 대비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형은 엘보처럼 그 밸브 유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보 대신 밸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격한 유로 변경으로 고속의 유체가 사용될 경우에는 밸브 내부에 어떤 침식이나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쿼터턴 밸브입니다. 먼저 볼 밸브이고 제가 온오프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적어놨지만 조절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밸브의 디스크가 볼처럼 생겼기 때문에 볼 밸브라고 하고 있고, 밸브가 완전히 오픈되었을 때 밸브 내부의 어떤 유로가 파이프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밸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장점을 갖고 있는 밸브이고, 쿼터턴 타입이기 때문에 90도 회전하는 것만으로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어서 개폐가 용이하고 긴급 차단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볼밸브는 압력 등급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구조가 복잡하고 좀 제작이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작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볼밸브는 사용 유체에 따라서 소프트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메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 유체에 따라서 그 밸브 내부의 재질을 선정하는 데 좀 주의가 필요하고, 게이트 밸브와 마찬가지로 더블 시트 타입이기 때문에 압력 잠김 현상을 고려해서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볼 밸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용 및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밸브입니다. 타 밸브들에 비하면 조금 이제 경량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이나 취급이 조금 더 용이하고 설치에도 좀 많은 공간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형태상 대형 밸브에도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 밸브와 마찬가지로 커터턴 타입이기 때문에 개폐가 용이해서 긴급 차단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버터플라이 밸브도 양방향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볼 밸브와 같이 더블 시트 타입이 아닌 단일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시트의 특성상 조금 더 오랜 시간 조금 더 높은 성능으로 밸브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권장 설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밸브 바디에 권장 설치 방향이 추출되어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멀티턴 밸브와 쿼터턴 밸브의 또 외형적인 특징과 동작의 특징을 한 번 더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형적 차이는 면간거리입니다. 게이트 밸브나 글로브 밸브 또는 볼 밸브 같은 경우는 상부에 플랜지도 있고 어떤 내부, 특히 글로브 밸브 같은 경우는 내부 시트
유로가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면간거리가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쿼터턴 밸브 중에서도 버터플라이 밸브는 대단히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게이트, 글로브, 볼 밸브보다는 설치에 필요한 면간거리가 대단히 짧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동작적인 측면에서는 멀티턴 밸브의 경우 밸브의 내경만큼 디스크가 상승해야 된다거나 하는 특징 때문에 밸브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쿼터턴 밸브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90도 회전하는 것만으로 밸브가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높이적인 측면에서 멀티턴 밸브보다 조금 더 낮게 설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밸브의 분류 중 마지막으로 셀프 형식, 체크 밸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윙 체크 밸브와 리프트 체크 밸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둘 다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밸브들입니다. 단방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설치에 주의하셔야 되고 밸브의 유체 흐름 방향은 밸브 바디에 표시되어서 있기 때문에 설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윙 체크 밸브는 다른 체크 밸브들에 비해서 압력 손실, 유량 손실이 작다는 장점이 있는데 밸브의 디스크가 특정 힌지점을 기준으로 제 어깨를 기준으로 팔이 회전하듯이 회전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의 디스크가 닫힐 때 큰 각으로 회전을 하는 경우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스윙 체크 밸브를 충분히 오픈할 만큼 유량 또는 유속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크 밸브의 디스크가 빠르게 열리고 닫히는 행위를 반복할 수가 있는데 그때 클로즈 포지션에서 빠르게 열리고 닫히거나 풀 오픈 포지션에서 조금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행동을 빠르게 반복할 경우에는 채터링 현상이라고 큰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이제 소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밸브의 내구성에도 심각한 그 영향을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 중에 채터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체크 밸브의 사이즈 선정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리프트 타입 체크 밸브입니다. 수평 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밸브 바디의 내부가 T형 글로브 밸브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그 스윙 체크와 비교하면 압력 손실이 큰 체크 밸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크 밸브는 설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동부가 별도로 없고 내부의 유체에 의해서 밸브가 열리거나 닫히는 밸브이기 때문에 수평 라인에 설치를 할 때는 특별히 고려할 요소 유체 흐름 방향만 주의하면 되겠지만 수직 배관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밸브의 디스크가 자중에 의해서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향식 유로 방향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하향식으로는 밸브는 항상 자중에 의해서 열린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채터링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그 MSS SP90이라는 그 스탠다드입니다. MSS의 그 밸브 유저 가이드라는 스탠다드에 그 체크 밸브의 설치 위치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어떤 와류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체크 밸브에 그 유입되는 유체가 정상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엘보 다음에 설치될 때는 그 밸브 내경의 최소 5배 이상의 직선 배관을 확보해 줄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T나 컨트롤 밸브 같은 조금 더 난류를 유발할 수 있는 컴포넌트 다음에 설치될 때는 최소 10배 이상의 직선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밸브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사용상 주의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조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조온이란
밸브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밸브를 규정하는 코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BS6364 코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0도에서 마이너스 196도씨의 범위를 초저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저온은 왜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체를 액화 상태로 만들어서 효율적인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LNG,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기체 상태 대비 부피가 600분의 1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대륙간 장거리 이송을 한다든지 저희 육상에서 저장을 할 때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 저장용 탱크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저온 밸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초저온에서 사용하기 위한 밸브라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밸브들과 크게 다른 개념은 없습니다. 초저온 상태의 유체를 차단하고 유량을 조절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등 그 밸브 고유의 어떤 기능을 초저온 상태에서 수행하는 밸브를 초저온 밸브라고 합니다. 사용 온도의 특징 때문에 주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고 있는데 해수 저항성이나 그 입계 부식 저항성을 고려해서 CF3 또는 CF8, CF3M 또는 CF8M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해수 저항성이나 입계 부식 저항성은 이 네 가지 강종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의 자료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저온 밸브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 일반 밸브와 다른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익스텐션 본넷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작동부가 있는 밸브의 경우 초저온 라인에 사용되면 이 사용되는 초저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작동 관련 부품이나 밀봉 관련 부품의 결빙 현상이 발생돼서 작동이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저온 밸브는 작동부의 온도를 영상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적용한 디자인이고 작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패킹부의 온도를 영상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밸브의 작동부는 일반적으로 그 패킹보다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패킹부의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작동까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익스텐션 파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밸브 본넷의 목 길이를 길게 만든 부분인데 밸브 내부에 있는 그 기체 상태의 유체가 이 좁고 긴 밸브 본넷의 넥 부위를 통과하면서 주변 대기 온도와 열교환이 일어나서 패킹부가 상온으로 유지된다는 방식입니다. 이 초저온의 길이는 각 제조사마다 별도의 표준을 갖고 있겠지만 디자인 코드에서도 최소 익스텐션 길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BS6364라는 코드에도 제가 지금 교재에 넣어놓은 테이블과 같이 길이를 규정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초저온 관련 코드에도 길이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초저온 밸브는 그 일반 밸브하고는 다르게 조금 설치에도 조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초저온 밸브의 디자인 목적 자체가 초저온의 유체가 직접적으로 밸브의 밀봉부나 작동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서 밀봉부나 작동부의 온도를 영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디자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부 유체가 액체일 경우에는 밸브를 가능한 수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코드상에서도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스템을 수직 위치에서 95도 이내, 45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액체 라인, 리퀴드 서비스에 사용되는 초존 밸브는 일반적으로 수직 설치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스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설치 방향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스 상태라는 것 자체가 내부의 유체가 초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체 라인 같은 경우 밸브를 수직으로 설치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이런 사진과 같이 초존 상태의 유체가 그 밸브의 밀봉부까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아이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밸브의 작동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답변하기 쉬운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쪽 왼쪽 뒤편에 먼저 손 들어 주셨기 때문에. 초존 물 말씀하시죠? 볼 밸브요. 초존 볼 밸브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이 손 들어 주셨던 분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GS칼텍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밀봉부 패킹부를 강의하실 때 시간이 경과되면 그래프할 때 시간이 경과되면 도착을 도착 방향에 따라서 이 방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현장에서 막상 보면 밸브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밸브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약간 패킹에 하는 역할이 패킹에 이렇게 문제는 부분이 좀 틀릴 텐데, 네. 혹시나 패킹에서는 그런 내부 유체의 온도라든가 성능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밸브를 작동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에 브라파이트 패킹부가 어느 정도 변수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쪽에 혹시나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스터디를 하고 연구를 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선배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밸브 쪽, 특히 그 패킹부에서 누설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 그 밸브 제조사에서 따로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패킹의 밀봉부와 관계된 어떤 성능에 대해서는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ISO 15848이라든지 어떤 API 624 이런 코드에서도 어떤 내구성에 대한 그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어떤 그 회사들이 패킹과 관련된 성능은 이미 저는 그 디자인 코드의 어떤 리퀘어먼트하고 관계없이 상향 평준화가 조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대부분의 밸브들이 특정 온도 구간을 반복하면서 500회씩, 1000회씩, 1500회씩 사이클을 반복하는 테스트들을 수행하고 그 동일한 디자인을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밸브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밸브 회사들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준비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그 질문해 주신 두 분께 기념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 쓰겠죠. 졸리지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김사훈 차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